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소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의 이혼 소송은 그렇고요.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사유들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배우자의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한다거나 그 병에 의해서 발현되는 그런 행동들이 혼인관계 유지가 되게 어렵다 했을 때에는 사유가 되는 거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근데 난 좀 오늘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울증에 걸린 배우자의 이혼 소송. 내가 배우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못 살겠어. 장기간에 걸친 폭력과 폭언, 부당한 대우, 무시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명확하게 진단서와 각종 진료 기록들을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는 소장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이혼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소장을 봤는데 그런 내용들 하나도 없고 오랫동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건들, 다른 이혼 소송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정도의 이벤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공통되는 점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상담해서 왔을 때 왜 이혼 소송을 부인이 제기한 것 같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혼 소송에 이를 만한 특별한 갈등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 솔직히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이제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느낌이 오는 게 어떤 거냐면 여쭤봐요. 혹시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항상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인 건 맞아요 라고 하거든요. 예, 우울증 환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우울증 환자인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가 뭐 부부간에 작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왜? 우리 모두 우울증 환자들이잖아요. 사실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는 다 우울증 환자야. 나도 우울증 환자야. 우울해. 여러분 난 되게 희한한 것 같지만 우울합니다. 여러분 가면 우울증인가?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배우자분이요, 우울감이 심하신 것 같아요. 혹은 우울증 이미 심하게 앓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하면, 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특히 아내분들이 많거든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유년기 시절에 가정 환경에서 그 우울감이 이미 형성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우울증이 만연한 상태였는데요. 그거를 결혼을 함으로써 회피를 하거나 탈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거냐면은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울감은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원만해. 남편이 보기에도 원만해. 원만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 깊은 우울감으로 빠져들게 되고 우울증은 항상 술과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술 되게 자주 먹고요.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소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의 이혼 소송은 그렇고요.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아내분은 심각한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이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애정도 많이 남아있고 굳이 뭐 이혼을 함으로써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혼 소송을 취하시키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우울증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해를 하는 게 의지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너는 의지가 박약해서 우울한 거고 너가 마음만 잘 먹으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우울증은 질환이에요. 질환. 나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똑같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신 의지가 이렇게 나약해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울증은 여러분 완치가 없죠. 언제든지 항상 다시 발현되고 심해지고 나아지고 할 뿐이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픈 사람을 내 그 가족으로 품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혼 기각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하나도 없고 소취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되느냐. 당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옆에서 돌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 소취하를 해보자. 그런 정도의 정성이 없으면요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정신
우울증 질환 있는 환자들은요,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바빠서, 연때까지는 바빠가지고 별로 무신경했어. 그래, 미안해. 근데 나는 여전히 일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당신도 나아지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요, 이혼을 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24시간 붙어 있어서 저 사람을 케어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이 이혼 소송에서도, 이혼 소송 이후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희망적인 게 있다고 보거든요. 되게 좀 무겁죠. 정말이야. 근데 그게 막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인도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사소한 걸로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혼을 해서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요. 황당하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변호사님, 나 황당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아요. 배우자의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그걸 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우울증 환자들 이혼 소송 진짜 많아. 우울증을 이혼 소송으로 삼는 경우보다 우울증 환자의 이혼 소송이 훨씬 많다고.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우울감이 심한 혹은 우울증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 배우자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되게 무겁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